안녕하세요. 나의 주식일기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2주 휴전 수혜주 절대 상승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의 시장 한번 또 살펴보고 가야죠. 오늘 시장 근데 좋았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상승하면서 양시장 둘 다 상승 마감 보여줬고, 뭐 코스피 등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 784 종목, 하락 100 종목 정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00 종목 이상이 올랐고 하락은 한 200 종목 정도 되면서 오늘 2주 휴전이 나왔죠. 그러면서 좀 중동발 리스크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이 많이 팔면서 나머지 뭐 외인 기관 이제 이런 쪽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마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지금 상황을 아시겠지만 오늘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2주 휴전을 하겠다고 오늘 2주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일단은 뭐 이란의 교량 발전소 등 대규모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 휴전은 뭐 중동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확산해 막기 위해서 좀 긴급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뭐 2주 휴전에 트럼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고, 그 다음 우리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그 다음 한국 시장이 또 껴있죠. 왜냐? 우리 한국 시장은 이 호르무즈를 타고 원유를 그동안 수입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살짝 리스크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휴전에 성립된 핵심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2주간 개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찾았는데 호르무즈 여파 해서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여파가 있었나, 내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연쇄 반응. 자, 호르무즈 위기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기준 금리도 인상이 됩니다. 왜? 화폐 가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합니다. 뭐 코피스나 국채가 은행 조달 비용이 업된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상승하고 이자 부담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내 지갑은 쭉쭉 빠진다. 참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우리의 일반인의 현 상황을, 이 개인 투자자 혹은 일반인 우리 서민의 현 상황을 정말 이 그림 하나로 잘 설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어요. 뭐 일단 현금 비중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하락이 주의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에너지의 투자 유가 상승 방어하면서 글로벌 분산 투자 한국 리스크 완충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이미지가.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앞으로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거를 두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협상 과정 자체가 좀 난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 협상을 지켜보는 이 2주간의 시간이 이 주식 시장에서 엄청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협상은 이제 4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예정입니다. 협상 예정이고, 이 4월 10일에 이제 협상 예정이 들어가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2주 정도는 우리가 잠시 싸우지 말자. 이게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고 휴전. 잠깐 쉬자. 우리가 6.25 전쟁도 3년의 전쟁을 하고 나서 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분단 국가다,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차하면 싸울 수 있지만 잠시 우리가 총칼을 내려놓고 잠깐 쉬자 라는 취지가 컸죠. 6.25 전쟁 당시에도.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2주간 또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재밌게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WTI 유가 흐름을 좀 보시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 유가의 흐름만큼 주식 시장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달 전에 기름 넣을 때만 해도 거의 1,700원대에 넣었어요. 1,600원에서 1,700원대 기름을 넣었는데 지금은 일단 뭐 1,900원대에서 뭐 비싼 데는 2,1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리터당 200원이라는 게 뭐 적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50리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때려봐도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또 꺼내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원래 1,700원 정도라고 넣었을 때 1,700원에 50리터가 들어가면 85,000원이지만 자 이게 만약 1,9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리터가 들어가면 95,000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벌써 10,000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00원 적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지만 또 화물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가격 체감이 클 거고 그 다음 지금 오히려 휘발유는 나오지만 경유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 인근 주유소 2개의 주유소는 지금 현재 경유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유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디젤 차들은 다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휘발유만 현재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경유 차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값을 떠나서 지금 그냥 이제 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서 뭐 기름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좀 적긴 하다만 그래도 확실히 체감은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미국 목표를 우리는 100% 달성을 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날이다. 즉 군사 압박을 협상으로 이끌어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2주간 완전 개방하자가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란의 입장은 뭐냐? 우리 이란은 그러니까 이란을 이제 뭐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란의 입장은 모든 우리의 제재를 해제해라. 그 다음에 미군은 철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양방이 서로 너무 의견 차이가 너무 커요. 의견 차이를 여기서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데 줄여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시 휴전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이 미국이랑 솔직히 싸워서 득이 될까라는 또 생각도 있지만 왜 이 관계가 이렇게 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일단은 뭐 1979년 이후로 반미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는 거의 40년 정도 적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란이 2015년에 핵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커지죠. 자, 그러면서 중동에서는 대리전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근데 이란이 직접 싸우진 않았었고 그때까지는 뭐 레바논, 가자, 예멘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군의 공격을 몇 차례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사건의 배후가 이란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군사 압박을 시작했던 게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어렵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이 그동안에 뭐 잠깐 있었던 일들로 싸웠다고기보다는 오늘도 이제 메모장으로 얘기를 마저 해드리면 자 단순하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거의 40여 년간 이제 서로 좀 앙금이 있던 게 터졌다. 이렇게 좀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결론을 봤을 때. 그 뭐 우리도 이제 막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뭐 친구들이랑 싸워서 그냥 뭐 한 1, 2년 안 보고 사는 거랑 이게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한 10년 지기 친구랑 10년을 서로가 앙금을 가지고 있다 싸운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미국이 이런 제스처를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죠.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존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약간 이 민주당의 전형적인 대통령들은 어느 정도의 평화주의
좀 평화롭게 이 세계 안정을 좀 지키자였다면 트럼프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자국주의입니다. 자국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나라가 먼저야. 이 미국인을 건드는 거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국주의가 지금 이 현재의 이 세계 정세를 봤을 때는 이 자국주의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의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신 거죠. 얘네 왜 그러지? 쟤네 왜 그러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이란 사태가 이번에 터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에 열린다면 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뭐 어느 정도 국제 유가도 안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증시에서 보였듯이 증시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증시표인데 증시가 오늘 엄청 올랐죠.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늘로 찌르다시피 오랜만에 보여주는 이런 좀 불장이라고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불장이라고 보면 불장이죠. 자, 뭐 6% 5%가 올랐으면 정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왜냐면 자, 계속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아예 쭉 오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오늘이 어느 정도 이 국가 관련돼서 혹은 이 트럼프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정말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트럼프가 액션 한번 취하면 시장이 와장창. 트럼프가 아니야 평화할게 하면 다시 시장이 상승. 되는 이 그림이 우리나라 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정말 영향력이 크다. 근데 이게 저는 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식을 봤을 때도 많이 크지 않나.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왜냐면 일단 미국을 어쨌든 기초통화국이라고도 하지만 이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만큼 된다는 건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강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2주의 협상 이 국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저는 안정성과 수혜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섹터를 여러 가지 뭐 간단하게 본다면 일단 뭐 해운 요 부분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그동안 걸려있던 선박 흐름이 좀 풀리겠죠. 풀리면서 막혀있던 뭐 원유라던가 정제품 운송이 재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걸프 지역에 약 200척의 탱커가 실린 원유 1억 3천만 배럴과 정제품 4,600만 배럴이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정성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해운도 완전히 호재 막 100% 호재? 지금 이제 향후에 계속 호재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말한 거는 이제 2주간은 아마 호재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죠. 일단은 휴전이 발표된 뒤에 뭐 WT나 이런 건 좀 크게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린 WTI는 어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반영이 안 된 거고 일단은 뭐 시장 변동성도 좀 완화가 됐고 이제 한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 원가 부담 완화라는 점은 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은 뭐 한국 정부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최근 이제 호르무즈 차질이 한국 원유 수입에 큰 리스크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이 이 국내 시장에 미쳤던 게 상당히 컸다.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이. 왜냐면 이 뭔가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게 아까 이 대통령 한마디에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 남의 집 대통령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것도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한마디에 6%가 오르고 한마디에 막 4% 5%가 떨어지고
잠을 자기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새벽에 제가 계속 깨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뉴스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개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매매를 또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보는데, 아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해도 되나, 저걸 사도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주 매매 스타일이 이제 단타에서 좀 종가를 하기 때문에, 종가는 근데 진짜 트럼프 한마디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을 매매를 안 해요. 금요일은 쉬어가는 날. 금요일은 차트조차 안 킵니다. 금요일은 컴퓨터 안 켜요. 금요일은 컴퓨터 안 켜고, 근데 이제는 켜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 촬영을 좀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싶어서 킬 예정이긴 한데, 원래 금요일은 좀 쉬어가는 날. 왜냐면 이게 종가 매매 특성상 이 주말 리스크가 너무 커요. 주말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좀 재밌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종가 매매를 했어요. 종가 매매를 금요일 날 매수를 했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말은 못 드리는데, 금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일요일 날이었나 토요일 날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횡령이었던 것 같아요. 횡령을 해서 그 뉴스에 나온 거죠. 저는 다 그 월요일 날 손가락을 빨면서 시장에 들어왔죠. 장이 열리자마자 하방 VI가 딱 시작되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이 종가 매매를 하지 않고, 금요일은 엔간하면 저는 매매를 쉬는 편이긴 해요. 어차피 뭐 제가 투자금이 막 정말 뭐 몇천억 몇백억도 아니고, 그냥 하루 정도 쉬면서 그냥 좀 밖에 나가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왜냐면 이 한마디 한마디의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특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는 좀 단타라서 다행인 거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늘 말씀드렸던 방법 있죠. 첫 번째, 빠질 땐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다리며 기도한다. 세 번째, 나만의 방법을 찾고 나만의 방식을 통해 이겨나간다. 저는 이제 나만의 방법에 나만의 방식이 이제 금요일은 좀 가급적 매매를 하지 않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하긴 하죠. 뭐 아무래도 하긴 하는데, 근데 금요일 날은 이제 관망이 좀 더 많은 거죠. 왜냐면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 막말로 이렇게 전쟁 터져버리면, 근데 그게 제가 사놨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정말 전쟁과 관련된 종목이었다. 머리 아픈 거죠. 월요일 그 주말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주말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이 가정에도 계속 손가락 물어뜯고 있고 담배 피러 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이 되니까 월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현재는 매매는 금요일은 하지 않고 나머지 월, 화, 수, 목에 좀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또 제가 오늘 봤던 내용, 그 다음에 제가 뭐 찾아보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기냐,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길어, 도대체 너 무슨 종목 추천하려고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추천하는 종목은, 저는 이 2주간의 잠깐 빠른 수혜를 보고 나오기에는 이 HMM만한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HMM을 추천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집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는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프로그램도 지금 이거를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죠.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HMM이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애매하지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한 2주간은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아무래도 이 HMM이라는 해운사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관련이 돼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HMM 이제 해운사 선박이 지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뜰 것이고, 뭐 일단은 오늘 안 그래도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거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솔직히 좀 너무 큰 변동성은 흔하지 않은 일이긴 해요. 이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여러 여기에 이제 이런 변동성은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당분간은 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도 지금 매집을 많이 생각보다 하고 있고, 그래서 HMM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내일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